네, 안녕하십니까, 강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와, 지난주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오랜만에 왔네요. 제가 어디 가느라고. 그래갖고, 이거 뭐 한 주 건너니까 네. 루틴이 깨지면서 네. 오늘 오니까 좀 어색하고 벌써 또 긴장되고 그러네요. 네. 역시 매주 와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는데, 네. 하여간 뭐,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네네. 네. 한국인을 출입 금지를 시키는 이런 배짱 좋은 일본이 있다니. 또 대마도. 대마도입니다. 예, 대마도 하면 뭡니까? 혐한 아닙니까? 혐한의 대마도. 그렇죠. 요번에 또 일본 열도가 대마도 우리 발칵 땅. 뒤집어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대마도 우리 땅인데. 네, 오늘 일본 망했다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겁니다. 네. 일본 쓰시마 신사. 쓰시마라고 하면 안 되는데. 또 신사야. 네, 또 신사입니다. 신사. 한국인 출입 금지. 신사가 감히. 그렇습니다. 일본의 와타즈미 신사라는 곳에서 네. 한국인만 출입 금지를 시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아. 이게 쓰시마 섬에 있는 신사인데 네. 또 혐한이냐? 이 마지막에 JTBC 뉴스 보시면 대마도 하면 혐한이니까. 네. 그래서 분개를 하다가 따지려다가 영상을 봤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건 뭐 정신 차린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너무 심했나? 보시겠습니다. 네. 네. 자, 요 뉴스입니다. 일본 신사 한국인 출입 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네. 여기 보시면 무단 주차 벌금 1,000엔. 1,000엔은 벌금 치고는 상당히 싼 거 아닙니까? 10,000원이네요? 그렇죠. 벌금도 아니네. 뭐. 8,700원 정도. 주차비네, 주차비. 무단 주차면 주차비 냅니다. 그런 정도. 쓰시마가 네. 싸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벌금이라고 써놨는데 어쨌든 정확한 한글로 한국인은 출입금지라고 붙여놓은 신사가 있어서 네. 제가 어떤 신사인지 한번 일본이 발칵 뒤집어진 신사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뉴스도 아니네, 뭐. 저거 그냥 하나 붙여놓은 거네. 꽤 큰 일본이 근데 시끄러워요 이것 때문에. 아. 네, 보시면 네.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우리나라 뉴스입니다. 네. 신사 관리인이 먼저 나옵니다. 신사 관리인이 주워 담배 주워. 당신 경범죄 위반이야 알겠어? 갖고 가. 담배 라고. 꽁초. 그렇죠. 막 버린 거구나. 담배 좀 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왼손에 담배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바로 뉴스가 시작하면 먼저 신사 관리인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응이죠. 우리 또 한국인이 나와서 뭔데 고함을 지르는데? 뭔데 고함을 지르노? 이 아저씨가 이 부산 아저씨인데 엄청 세더라고요. 당당하게 일본에 저항하고 꽁초 있는. 좀 버릴 수 있지? 네, 말로 하면 될 거를 고함을 치노. 그러면서 뭔데 확막 시리 욕이 막 나옵니다. 난리가 났는데 이런 사람이 그다음 막 욕을 해요? 아유 말도 못하는 쌍욕을 막 퍼붓죠. 꽁초는 자기가 아유 먹고. 일단 담배를 폈죠. 근데 담배 필 때도 이상했는데 꽁초까지 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와서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스미마세, 네. 타바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담배 안 돼요? 이러니까 뭔데 고함을 지르는데? 뭔데 이게 진짜 막 이게 모스크바 퀴 떨어지겠다의 소리를 지르는 아저씨입니다.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문제 문제가 있는 관광객 영상을 이 와타즈미 신사의 인스타에다가 마구마구 찍어서 올리는데 네. 그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좀 담배를 피고 꽁초 좀 던지고 얼굴 좀 가려주지. 가래침도 좀 뱉을 수도 있지. 지금 이거 한국 뉴스라서 가린 거고요. 요 뉴스 요 화면의 원본은 와타즈미 신사 홈페이지 또 저 인스타에 있는데 전부 얼굴이 안 가려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근데 YTN은 누구 편 드는 거예요? 이건 뭐 일단은 한국인한테 최대하게 유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 JTBC인데 일본에서는 관광객의 민폐 행동은 충분히 잘못됐지만 그래도 한국인 모두를 금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뉴스가 마무리되는데 사실 이 뉴스를 보면 거의
한국인한테 일본인이 너무 과한 처사를 보이고 있다. 좀 잘못했지. 그래, 잘못했지. 근데 그렇다고 한국인을 다 금지하면 되겠어? 얼굴 다 가리고 그렇게, 다 내놓고 그렇게 올리면 되겠어?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이 댓글 반응을 보면 다행히 정상적인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이번 모자이크 없어요. 개망신 당하지 말고 좀 그러지 마. 한국인을 탓하는 우리 자성의 댓글들이 잔뜩 달리고 있습니다. 최소 90% 이상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우리 좀 신상국가 답이다. 저러고 다니지 말자. 나라 망신된다. 이렇게 되고 정상적인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한국인들이. 네. 근데 간혹 그 다음 이미지를 보면 일본 왜 가냐? 매국노야 이런 댓글들도 달리고 있다. 스시마가 뭐냐? 대마도라고 해야지.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자다. 저 아저씨는. 일본 가서는 개판 쳐도 된다. 그렇죠. 개판을 치면 칠수록 애국자다. 그렇죠. 그러면서 밑에 괜히 바이든이 일본을 외국인 혐오 국가라고 하는 게 아니야. 좀 담배도 피고 침도 뱉고 한 것 같고 저렇게 막 표지판까지 갖다 붙이면서 한국인을 박제하는 것은 인종 차별이나 외국인 혐오다. 이런 이제 댓글들이 맞서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의견은 작고 대부분은 아저씨의 행동을 한 번만 보면은 저거 뭔 망신이요 저거. 그 아저씨 행동 볼 수 없어요? 그 얼굴이 나오는데 괜찮아요? 얼굴 나와요? 얼굴이 시원하게 나와요. 나오면 안 되나? 모르겠어요. 왜 안 돼요? 그 제가 지금 뒤에 이렇게 모자이크 한 건 그냥 캡처는 가져왔는데 네. 그 영상을 틀기는 조금 센가? 얼굴이 그대로 있으니까 욕도 쌍욕이 막 나오고. 그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법적인 검토 되시지 않아요, 다? 아니 법적인 검토고 뭐고 근데 본인이 막 지랄하면 귀찮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모자이크를 한 걸 가져왔습니다. 네, 모자이크 한 걸로. 그다음에 성대모사로 가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뉴스가 일본에도 꽤 크게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도 뉴스가 됐구나. 네, 많이 됐어요. 한국인 출입 금지가 결국엔 어떻게 됐는가, 반향기 일어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여성 자신이라는 잡지가 있구나. 우리나라가 참 저런 제목까지 쫓아오고. 저 아셨어요, 여성 자신? 진짜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쫓아서 또 했다가 없어졌어요. 또 우리나라.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여성 자신을 보니까 예전에 저런 잡지가 있었다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참 진짜 부러워 죽겠어. 그래서 제가 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여성 자신이 왼쪽에 두 개가 일본 거, 한국 거, 왼쪽 두 개가 일본 거죠. 근데 저런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왜 뺏기고 그래? 여성 자신, 여성 자만, 여성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똑같이 했을까? 자신 여성 그러든지. 자신이 없었나? 왜 이렇게 똑같이 했을까요? 그쵸. 자신 여성. 자신 여성 그러지. 셀프 여성. 얼마든지 있는데. 여성 자신은 뭐야? 여성 자신이란 말이 한국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말을 그냥 갖다 쓰는 거. 그럼 여성 자신이 자신감 넘친다. 또 그런 것도 아니야, 여성 자신이. 그렇죠. 여성이 자신을 당당하게 그런 거 아닐까? 여기 보면 당당하잖아요, 포즈가. 그래서 그 생각나는 잡지 하나 더 있어요. 예전 여성 잡지 대표적인 거. 바로 여원입니다. 여원. 예, 그래서 여원도 저것도 설마 했는데 여원이 뭐지? 위에는 신여원입니다. 밑에가 여원이고. 그래서 신여원이 일본 거, 그냥 여원은 한국 거. 신자 빼고. 네, 신자를 뺀 거죠. 여원이 뭐죠? 원 뭐예요? 저 원은 하원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여원 난 저 제목이 진짜 이해 안 되더라고. 여원이 뭐지? 근데 여원이 꽤 여자 잡지로는 1티어. 제일 오래된 1등 했던 적이 오랫동안 꽤 1등을 했었어요. 이게 1955년에 창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잡지인데 우리나라 여성 잡지의 대표적인 이름이잖아요. 근데 일본에 봤던 신여원이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오래 전에. 그 신자를 뺐구나. 네.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저런 이름이 있지? 여원이 뭐냐? 여원.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데. 아니 여원이라는 말이 단 한 번이라도 다른 데서 한국에 본 적이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탤런트 이런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봐요. 정여원 말고는 없잖아. 여원. 네. 여자들의 화원 그런 뜻. 여자들의 그렇죠. 정원. 뜬금없죠.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일본 잡지였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와타즈미 신사에 있는 댓글들입니다. 왜 피해를 받고 있는 쪽이 어깨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당당해라. 신사 측의 대응은 오히려 더 빨리 했어야 하는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인의 댓글 번역기 돌린 겁니다. 아, 그래서 좀 약간 네. 말이 이상하구나. 그래서 잘못된 대응은 상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되므로 더 당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가 근본입니다. 일본의 건축물은 목조가 많은데 특히 저렇게 아주 오래된 대마도에서도 가장 오래된 신사거든요. 네. 그러면 화재 방지를 위해서 절대로 금연해야 되는데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주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을 따라라는 속담이 일본에는 있습니다. 네. 아주 정중한 일본인들의 댓글이 달려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댓글.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을 따라. 로마에 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를 따라. 일본 속담이죠. 여기 그 신사에 있는 저 금연 When in Rome, 표시들입니다. do as the Romans do. 야. 네. 그건 뭐 일본 속담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있는 말이죠. 그렇구나. 저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냥 그 번역 원어를 원문이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식이 폭발하시는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자꾸 자극을 시켜주니까 여기 굉장히 오래 쓰고 동안 여기 박혀 있던 게 꺼냈네요. 튀어나왔어요. 그 저장 공간 안에 있던 네. 저편에 있던 네. 이게 이제 요 엄청나게 많이 써놨어요. 경내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난리를 쳐놨습니다. 1000년 된 신사구나. 네, 엄청 오래됐어요. 어. 근데 이렇게 보시면 한국인들이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음 장면들이 다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아저씨가 담배를 딱 피고 있죠. 담배 딱 핀 다음에 탁탁탁 털다가 담배 꽁초를 저 물속으로 뿅 날려요? 그 다음에 칵퇴 이렇게 뱉습니다. 그 물에다가 네. 이거를 저 멀리서 찍는 거예요. 요 신사 관계자가 몰카로. 아. 그래서 그걸 다 박제를 시켜버립니다 지금. 근데 저 아저씨 벌써 이 어떤 운동화나 패션이 네. 이제 벗으면 문신 좀 나오겠어요. 오른쪽 특히. 네, 오른쪽 딱 심지어 왼쪽은 아예 팔에 문신 있는데. 이레즘이 아닌가요 저거? 네, 둘이 그 어. 찍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둘 다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MZ 조폭이네. 그렇죠. 왜 이렇게 굳이 추리닝을 입고 여행을 네, 굳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양말을 저렇게 밖으로 꺼내 신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왜 이 팔에 사선이 없을까? 저거다. 저거야, 바로 저거죠. 네, 저기 네. 퉁퉁이 아닙니까? 퉁퉁이. 저게 아주 핫한 패션이죠. 초롱이 패션. 초롱이 패션. 네. 아. 저러고 다닙니다. 일본에서도 저러고 다닌다. 음. 그다음 이미지는 왼쪽에 또 재밌습니다. 세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다 네. 영상입니다. 네. 자, 제가 퍼온 겁니다. 왼쪽 거는 아줌마들이 저기서 아주까리 동백꽃 제아무리 고화도 그걸 불러요? 네, 고성방가를 하는 중입니다. 진짜? 네. 노래를 그거 불러요? 이게 박수. 예, 지금. 아주까리 동백섬이 예. 제아무리 고와도 그걸 네, 부르는데요? 뺑글뺑글 돌면서 목청껏 일본 신사에서. 네, 신사에서. 네. 왜 굳이? 모르겠어요. 왜? 여러모로 저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애국하는 건가? 응징하러 갔나? 이 신사를 응징하기 위해서 자, 일본 귀신 불러가라. 아니 신사 유람단이 아니라 신사 파괴단. 야, 조선통 신사. 아. 네. 그 다음 가운데 아저씨도 뭐 담배를 피고 있는데 이거 네. 이제 찍는 걸 눈치를 채더라고요. 멀리서 찍었고. 봤구나 이제. 근데 오른쪽 건 뭐게요? 재밌습니다. 오른쪽 거. 뭔가 하면 네. 요 신사 앞 도로인데 네.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역주행하는 차들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저희 코너 나오는데 항상 위험하다고 계속 역주행하는 것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렌트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앙선이 없는 도로가 많아요. 스시마가 네. 좁고 길이 작아요. 네. 다 산이고. 그래서 저렇게 좁은 도로 그냥 서로 양보하는 건데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엄청 많다고 합니다. 한국 스타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담배를 주스면 저렇게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각합니다. 담배를 네. 이렇게 우리 같으면은 이런 집게를 집을 텐데 꼭 이렇게 또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그러네요. 해가지고 열심히 깨끗하게. 집으시네. 너무 네. 더러우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사진은 저기서 물수제비를 해요. 이거 지금 하나 튀기고 있어요. 지금 물에. 이거 다 영상입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신사 안에 있는 저 연못에서 사이드암으로 이제 나 다섯 번 스냅을 뭐 하면서 손목에 스냅을 주고 아빠랑 애들이랑 그냥 서로 경쟁하듯이 예. 오랜만에 진짜 아빠랑 아들이 합심해서 재밌는 놀이 만났네. 네, 너무 어질어질합니다. 사실 아빠랑 아들이 둘 다 재밌어 하기가 쉽지 않죠. 물수제비 같이 진짜
정말 어? 낭만이 정말 넘치네요. 낭만이에요, 낭만. 한국인의 낭만 아닙니까? 낭만 그 자체네. 일본은 끝났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신사를 아. 다 함락했습니다. 아니 저 기둥 저거만 확 잡아뜨리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그럼요. 네. 뭐 일본 귀신 뭐라고. 네. 아주 대단합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오늘 요번 사건에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냥 전부 파묘의 정신을 가지고 그냥 그렇죠.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다 파묘라고 그렇죠. 돌아다니는구나. 적의 심장에 간 거죠. 네, 저게 사상- 심장에서 파묘를 하러 간 거야. 사상의 중심이 되는 곳에 가서 저렇게 분탕을 치는 겁니다. 네. 이제 전체 다 대표하는 빌런 아저씨입니다. 이분입니다. 제가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인데 네. 이거는 욕이 어마어마합니다. 욕이. 이분은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가지고. 욕을 너무 시원하게 하셔서. 아니 근데 대마도 여행하시는 분들은 다들 렌트를 하고 다니나 봐요. 그럼요. 대중교통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뭐 오른쪽 왼쪽 예. 신경 안 쓰고 그냥 몰고 다니구나. 렌트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 대마도는. 네. 그리고 대마도는 진짜 다산이에요. 그냥 너무 심할 울릉도 정도로. 울릉도 같은 거 울릉도도 없죠? 그런가요? 울릉도 안 가봐서 울릉도 완전 모르겠는데 산이라고 아. 그러거든요. 울릉도 저도 안 가봤어요. 평지가 없다시피 하고 아예 아, 다 산이고 길도 굉장히 좁고 아. 그다음에 산이 워낙에 잘 무너지니까 네. 콘크리트를 막 발라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 좋지도 않아요. 곳곳에 이걸 무너지지 말라고 콘크리트를 막 흉하게 발라놓은 데가 천지예요. 대마도는. 그냥 자연은 참 아름다운데 바다를 끼고 근데 길은 옆에 좀 콘크리트. 그렇다. 예, 그 콘크리트 발라놓은 게 많이 눈에 띕니다. 저는 대마도 안 가봤어요. 정말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네. 일본인들은 대마도에 가지 않습니다. 안 가겠죠. 절대 안 갑니다. 뭐하러 가겠어요. 예, 맥시멈 후쿠오카나 저 어. 나가사키까지 가지 네. 가는 배편도 거의 없어요. 후쿠오카에서 아니 왜냐면 나가사키. 너무 멀잖아요. 네, 안 가요, 안 가. 갈 거면 오키나와 가지. 안 갑니다. 네, 다 그러니까 한국인. 정상적으로 육로로 갈 거라면 너무 멀고 네. 그 비행기도 공항도 없잖아요. 비행기 있어요. 있어요? 네, 저 비행기 타고 가봤어요. 아 비행기로 간다. 한 번 딱 가봤는데 조그만 아. 소형 비행기였는데 엄청 작은 공항이 하나 있어요. 아니 어디서 타요? 저는 김포에서 타고 갔었어요. 근데 그게 정규 노선은 아니었어서. 아 지금은 정규 없습니다. 노선은 네, 없죠. 정규 노선 없죠. 네, 없을 겁니다. 아. 네.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기 어릴 때. 오. 요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사. 부산에서 네. 배 타고 가는 거죠. 맞아요. 신사 한번 볼까요? 이게 1000년이 넘은 신사인데 이 두 개의 도리가 바다 위에 있어서 아주 유명하고 사진도 예쁘게 나오는 아주 오래된 신사예요. 아, 일본에서는 저런 정도의 의미로. 그렇죠. 근데 일본의 신사가 7만 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동네마다 다 네, 있는. 동네마다 있고 뭐. 근데 어쨌든 요 대마도에서는 제일 유명한 신사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물 한 개가 필 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 나와서 그래도 좀 가치가 있는 신사. 아, 약간 우리나라 그 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뭐 이거 영화에서 겨울. 뭐 나왔죠? 주황산 나왔나? 그 저 용평 안에 있는 네. 조그만 이런 호수 안에서 네네네. 나무 이렇게 떠 있고 아.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막상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냥 요만한 연못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찍기를 되게 네. 사진 엄청나게 잘 찍어가지고 와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나? 네. 네, 이거 아, 저거예요? 저런 게 있구나. 엄청난데. 홍상수 감독. 네, 홍상수 감독 뭐 지금. 거기서 나왔던 네. 그런 건데. 이런 그래서 느낌이- 영화에 나와가지고 비슷하다. 엄청 떴는데 막상 가보면 저게 다예요. 아. 그런 거 똑같아. 그렇구나. 보시겠습니다. 자, 어. 와타지미 신사 위치는 저 스시마 시가 있어요. 네. 이 스시마가 두 개의 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북쪽은 북섬, 북도, 남도 이렇게. 네, 돼 있구나. 남도 돼 있는데 그 남도에 이즈하라, 스시마시에 보면 이즈하라는 항이 있거든요. 거기로 보통 한국백들이 들어가고 북쪽 히타카츠로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냉정하게 거리로 놓고 봤을 때 우리랑 더 가깝네요. 그럼요. 부산에서 훨씬 가깝죠. 후쿠오카에서보다 부산에서 훨씬 가깝네. 훨씬 가깝습니다. 대마도는 우리 땅. 보여요. 네. 해운대에서 보여요, 그냥. 네. 대마도는 우리 땅. 근데 이거 뭐 합니까, 이거 가져서? 아 김기덕 감독. 네. 홍상수가 아니라 김기덕 감독. 김기덕이었어요? 김기덕. 네. 네. 홍상수 전에 왜 김기덕이 그 저기 욕 먹기 전에는 김기덕이 또 한동안 외국 영화 휩쓸고. 휩쓸었었잖아요. 네, 엄청 작품성 있는 영화라 그러는데 전 많이 보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막 막- 뭐 삐에르 막 막 네, 이상한 일 학대예요. 많이 하고 피에타. 학대하고 삐에따 네. 그리고 나쁜 뭐 남자. 상어, 나쁜 남자 네. 뭐 이런 거 그 왜 그렇게 여자를 네. 학대하는 영화를 계속 찍었을까? 이상한 영화 막 하고 그러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갖고 그 남자 배우 조재현이랑 맞아요. 김기덕이 네. 같이 어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리트비안지 가서 거기서 네. 돌아가셨죠. 거기서 죽었죠. 네. 네. 신기합니다. 이상. 거긴 또 왜 갔을까? 거기서도 영화 찍으러 그쪽 나라에서 뭐 이렇게 초청해서 갔다가 코로나로
죽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긴 네, 한데. 하여튼 신기합니다. 뿅 없어진 게. 네. 자, 다음 사진이 이제 스시마 전경인데 맨 북쪽에 보면 한국 전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면요, SK폰 이런 거 막 터지고 그래요. 한국이 가깝구나. 네, 엄청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히타카츠가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항이에요. 절로 들어갑니다. 저게 부산으로 연결된 배편이 절로 들어갑니다. 그 부산에 네. 이렇게 오니까 보이죠? 가깝겠네. 네. 그다음에 이즈하라가 밑에 있는 저 남섬에 있는 저희가 제일 큰 도시. 그나마 요 스시마에서. 그리고 요 와타즈미 신사는 딱 중간에 바닷가에 있습니다. 인구가 저게 얼마나 되나요? 아주 얼마 안 돼요. 저 몰라요. 몇십만? 아유, 택도 없어요. 만대일걸요. 만대? 모르겠어요. 섬은 한번 봐주세요. 섬은 큰데? 제주도보다 커 보이는데? 작을 겁니다. 제주도보다 작아요? 네,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냥 다산이더라고요. 오. 정말 아무것도 없고, 네. 뭐 프랜차이즈도 모스버거 하나 딸랑이 있고, 편의점도 없고, 밥 먹을 데가 없구나. 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 3박 4일 있고 싶어도 있을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스시마는 오직 낚시죠. 낚시. 네, 여기가 어마어마한 낚시섬이에요. 낚시. 여기서 미친 듯이 낚시를 갑니다. 여기 뭐 많아요. 민박집들이 다 안에 수조까지 다 갖췄어요. 던지면 네, 뭐 큰 거 막 올라오니까 네. 낚시섬입니다. 크기는 제주도보다 비슷하고 조금 작고 인구가 3만이라네. 3만, 그렇죠. 3만. 네, 정말 조그만 섬이죠. 정말 조그마네요. 네. 3만. 거제도 인구가 훨씬 많네. 그래요? 네. 워낙에 살기가 팍팍해요. 28,000이라는데 28,000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그만 군 정도 되네. 증평군 이런. 28,000이면 잠실야구장 딱 하나죠. 네. 10,000원 딱 차면 28,000. 네. 그 정도 되네요. 일본인은 대마도 아예 안 가요. 네, 안 갑니다. 네. 여기 한국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엄청 많이 가잖아요. 예, 왜냐하면 한국인 관광 쳐야 되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관광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대마도에서. 네, 여기서 렌트카, 뭐 숙박, 민박 다 한국인들이 주인인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지가 90%대라네. 네, 여기 산밖에 없는 거네. 네, 그냥 타산이에요, 타산. 그러니까 논이 없겠네요. 네. 밭대기 조금 있겠네. 길도 너무 불편해요, 다녀보면. 계속 앞에 차 마주치면 막 낑낑거리고 이렇습니다. 불편한 섬이다. 그런데 네. 그 다음은 거기까지 와서 담배 펴. 한국인들의 댓글입니다. 네. 한국인들의 이 섬에 대해서, 이 신사에 대해서 구글맵에다 남긴 평들을 한국인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우길기 걸려 있다고 중간에 저 우길기 사진을 딱 올려놓고 이건 너무하다. 이런 뭐가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저기서도 우길기 타령을 합니다. 응? 그리고 스시마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다. 차를 세웠더니 일본어로 뭐라고 빨리 나가라고 막 얘기했다. 뭐 한국인의 예의 없는 행동으로 그렇게 예민한 건 이해되지만 나한테도 막 너무 고압적이더라. 이런 내용들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제 별점이다. 하나씩 별점 테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오른쪽이 재밌습니다. 멍멍이의 댓글을 보면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 천인을 내놓으면서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협박하는 악마라고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그 업체 아까 그 신사 측에서 관리자가 대댓글을 달아놨어요. 여기는 신앙의 장소지 관광지가 아니다. 외국인 차별할 생각은 없지만 일본 문화를 존중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엄격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한국인은 신사에서 담배나 음료의 쓰레기를 태연하게 버립니다. 참배도 하지 않고 참배하고 싶은 일본인들한테 폐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 너무 힘들다. 룰을 지킬 수 없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냐.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대단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아주 뒤어 있어요. 그 일본 신사에 대해서 너무 이게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신사마다 사실상 오너가 다 있어요. 지금 저 업체 대표라고 하는 그분은 오너야, 오너 사실상. 그렇겠죠. 이분이 이 신사의 오너가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뭐 주지 스님인데, 그렇죠. 사실은 오너거든요. 자기 거야. 그렇죠. 내가 관광지로 허락을 안 했는데 왜 니네가 와가지고, 그렇죠. 난 이거 문 닫아도 그만이야. 와가지고 뭐 입장료 내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오지 마 이거야. 그리고 어차피 신사는 수익이 올리는 게 그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와가지고 무슨 뭐 저 헌금 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방해만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펜스 치고 여긴 사유지입니다. 입장하지 마세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신사가 감히 뭐 들어가니 못하니? 그거 지금 티격태격합니다. 이 신사가 되게 뜨거워요 지금.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대마도에 관련된 최근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손님이 없는데 한국인 사절이라는 뉴스입니다. 왼쪽 위에 보이시죠? 손님이 없는데 한국인을 사절하는 섬이다. 그러니까 저게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써 있어요. 저 말에 저는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인 사절이 정답인 거죠. 손님이 없는 우리의 판단인 거고. 왜 손님이 있건 없건 한국인은 안 받겠다는데. 필요 없대잖아요. 일본인만 된대잖아요. 트러블이 너무 많대요. 소리 내고 시끄럽고 민폐 끼치고 오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나는 내 단골들만 상대로 장사하겠다. 필요 없대잖아. 그 다음 영상 보세요. 저 한국인 관광객이 거기 가서 우길기가 걸려 있다. 이것도 우길기 시비 거는 장면이에요. 혐한이 여기 대마도에는 다 존재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왔나? 우길기까지 이런 뉴스입니다. 아니 저게 싫으면 가지 말아야지. 자기들이 좋다고 걸어놓는데 뭔 상관이냐는 거죠. 다음도 대마도 거주 한국인이 또 분란들이 막 생긴다. 한국인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 무면허 운전, 또 절도죄까지 있고 폭행도 있고 너무 힘들다 하면서 이 참이슬 버려놓은 것도 찍어놓고. 근데 대마도가 되게 몸살을 앓고 있어요. 늘 과거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 잠잠하다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영상 재밌습니다. 단골 손님과 같이 오는 한국인만 받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야 이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 대마도에 이런 감정 받고 내가 다시 오겠어? 이렇게 안 와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오지 말래잖아요. 근데 왜 된다는데 뭘 와가지고 굳이 뭐래? 이게 어떤 안 가면 되지. 아가씨로 치면은 싫다는데 나도 너랑 안 사귈 거야 이러는데 남자 너 왜 나를 왜? 야 내가 이래갖고 너 사귀겠어? 싫대잖아. 싫다고. 너 좀 똑바로 해 왜? 왜 나한테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야 도대체? 손님도 없는데 이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손님도 없는데 왜 한국인을 안 봐라 너. 너 남자도 없는데 왜 나를 거부해? 이런 느낌. 너 남자친구도 없잖아. 뉴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또 볼까요? 요새 좀 한국 매너 조금 몇 개 더 가져왔어요. 오늘은 매너가 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최근에 이게 전철인데 전철은라기보다는 공항에서 도심으로 도쿄 도심으로 가는 스카이라이너입니다. 스카이라이너. 네, 우리 많이 타죠. 네. 나리다에서 거기서 타죠. 또 이렇게 한국 아줌마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리가 시원하게 다리 자신이 있나 봐요. 레깅스 같은 걸 입었더라고요. 지하철이라고 나오는데 지하철은 아니고 사건 반장 아저씨. 스카이라이너는 지하철이 아니죠. 기차죠, 기차. 기차지. 네, 여기 이렇게 또 나오고 있네요. 참. 그 다음은 이제 중국인이 저지른 일인데 이게 최근에 이런 일들이 계속 겹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지금 뭐 일본이 워낙 지금 오버투어리즘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몸살을 앓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다 오줌을 넣었어요. 저희 야스쿠니 신사 이렇게 돌멩이 거기다가 맞아. 오줌을 넣은 다음에 그 야스쿠니 신사에 뭐 했다고 지금 그 뉴스 나더라고요. 빨간색으로 또 스프레이로도 토일렛이라고 탁 뿌린 다음에 일본 정부 핵 오염수 방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 왔다. 자 추가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너네 기다려. 다음엔 더 엄청난 게 갈 거야.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인입니다. 다행이다. 한국 사람 아니길. 근데 다음에 댓글들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살다가 중국인을 응원할 줄 몰랐다. 통쾌합니다. 핵 오염수는 괜찮고 오줌은 안 괜찮아? 이런 게 대륙의 기상이야. 미치겠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수준이. 그 밑에 재밌죠. 이런 걸 대차다고 하는 거다. 한편 우리는 용산공의 험한 것과 나가요는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싸다 바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지능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중국인이 가서 오줌을 넣었는데 왜 윤석열이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 윤석열이 뭐 어쨌다고? 또 나가요는 뭐예요? 나가요래 나가요가 됐어? 네, 나가요래요 나가요. 용산국의 험한 것. 저기 파묘에서 험한 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험한 것이야. 험한 것이야. 험한 게 나온다고. 나가요. 예, 심각합니다 진짜. 좋니? 진짜 미치겠다. 우리나라 수준이 너무 재밌어요. 담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담배 꽁초를 한국인들은 아무데나 던질까요? 담배 꽁초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버리고 싶어지죠. 그거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고 싶은 게 이제 담배죠. 대충 해봤더니 던지고 싶어지지 이렇게.
87억 개를 1년에 서울에만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물 나가는 데를 막아서 홍수 때 그걸로 범람을 한대요. 딱 맞기 좋죠. 네. 딱 맞기 좋죠. 꽉꽉꽉 차서 필터가 딱 맞기 좋아. 저기를 계속 퍼줘야 된대요. 저 그릴을 들어다가 계속 꺼내지 않으면 다 범람한다고. 딱 막히기 좋죠. 그래서 어떻게 아니, 그러는지 이 나라가. 저 담배꽁초 말고는 사실 이렇게 하수구를 막을 만한 게 네. 사실 하수구를 막을 만한 게 없죠. 생리대 정도인데 그걸 거기다 넣진 않죠. 생리대를 집어넣지 않으니까. 네. 네. 아 담배꽁초 필터가 쫀쫀하니. 필터는 그게 뭐 물에 녹지 않으니까. 그게 막는구나. 그 딱 막죠. 딱 막지. 담배 자체는 물에 다 빨려 나가는 거고 필터가 막는 거죠. 필터가. 왜 이렇게 길에다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부산에서는 아예 망신 지역이라는 걸 붙여놓고 이걸 했더라고요. 네. 우리 3일 동안 쓰레기 안 치울 거야. 이거를 저 시에서 선언을 했어요. 군지 신지 네. 구에서 그래서 저기서 3일 동안 안 치워봤는데 네. 엉망진창이네. 진짜 너희들 한번 불편해봐라. 우리가 안 치우면 얼마나 불편한지 보자 했는데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샀더니 쌓이는데 계속 쌓이죠 원래. 계속 쌓이는 거죠. 네, 어차피 버려진다니까 막 버리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저 그릴을 보면 거기다 넣고 싶나 봐요. 심리가 배터리처럼 보이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해서 끊고 버려주세요. 싶어서. 그리고 화단도 보면 괜히 커피 먹던 것도 놓고 가고 거기다가 싶어. 이렇게 딱 놓고 가고 싶어. 오목하니 네. 심리적으로 거기다 놓고 싶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커피 먹은 것들이 항상 저기 쌓여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 인간의 심리. 차라리 바닥에 던져놓으면 치우긴 더 쉬울 텐데. 네. 근데 절대 그렇게는 안 하고. 그릴에다 쏙 그 집어넣는. 거기다 딱 넣거나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희한하네. 뭔가 구멍 같은 데다 이렇게 네. 딱 이렇게 넣어놓고 싶은. 쪽이 나오잖아요. 망신 지역. 네. 저거 소변 금지는 저걸 이제 오줌을 놓으면 이제 찍어서 저렇게 박제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신사가 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답답하니까 맨날 오줌을 놓으니까. 저거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렇죠. 얼굴은 안 하고 그 부분만 이렇게 딱 얼굴이랑 같이 해야죠 이렇게. 네? 네. 같이 하면 이제 큰 그 아,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자기도 자기 건지 모르게. 이렇게 참 힘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 SYOW님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네. 일본 망했다 소식에 네.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빗물바지 하수구에서 나오는 꽁초 1년에 컨테이너 400개. 처리 비용만 80억이다. 아니 근데 저기 하루 평균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 숫자가 1246만 6,968개비 저거 네. 확실해요? 어떻게 셌지? 국내 일평균 담배 판매량이 네. 이게 서울시 자료라서 옛날에 네. 쥐가 몇 마리라고 맞다. 60년대에 쥐잡다라고 맞다. 하면서 맞다, 국내에 있는 쥐가 지금 몇 마리라고 몇백 천만 아. 마리까지 끝에 숫자까지 나왔던 거랑 연상케 하는데요? 그거 어차피 아무도 확인 못 하잖아요. 아무도 확인 못해. 저 담배꽁초는 확인할 수 있나? 어떻게 확인해 저거? 여기 근데 한 자리 수까지 다 나왔어요. 네. 통계가. 대충 1246만 개 정도입니다라고 하면 믿을 텐데 대단합니다. 1246만 6,968개라고 하니까 한국인들이 그게 수학도 잘하고 머리가 네. 또 이상해서 그렇게 나오는 어떻게 나왔는지가 도대체 거예요. 여기 밑에 난리 났어요. 계산한 거 보세요. 예. 저 계산도 다 믿기지가 않네요. 그래서 요새는 담배 단속을 저런 아주머니들이 하더라고요. 아. 아주머니들이 조끼를 입고 네. 단속을 다니는데 막 두드려 맞고 우산을 찔리고 도망가고 사람 취급도 안 당한다고 속상하다는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 민도가 아직 사실 너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네. 왜 한석규. 그 한석규랑 네. 시문화 시문화. 나왔던 영화에서 네. 그 시문화가 주차 단속원이잖아요. 네. 예. 그때 주차 단속원 할 때 주차할 단속하면서 저렇게 욕 먹는다고 힘들다고 막 그런 장면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주차 단속원은 그냥 카메라로 하니까. 잘 없죠. 그냥 네. 카메라하고 네, 뭐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고 무슨 그 네. 사람하고 직접 뭐 뛰고 맞아요, 이러지 맞아요. 않고 그냥 찍고 붙이고 붙이고 흉 가버리죠. 가버리니까 네. 할 게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네. 네. 마침 붙이고 있는데 내가 나오면 거기서 싸움이 나겠죠. 쌈이 나죠. 네. 빨리 가는 거지. 빨리 가버리지. 쌈 나기 전에. 근데 담배꽁초는 직접 맞닥뜨려야만 되거든요. 그걸 맞닥뜨리고 사진 네, 찍어야 돼요. 그거 줘야 돼. 그리고 채증을 해야 되니까. 찍고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누군지 사인 받아야 알아야 돼. 네, 사인 받고 당신 요거 해야 돼. 특정하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지. 네, 저렇게 힘들대요. 저 단속. 저건 힘들지.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직접 사람하고 상대하는 건 힘들죠.
또 가져온 거는 재밌는 기사인데 이게 무슨 연예인인가 봐요. 최현욱이란 연예인인데 또 길에서 저렇게 담배를 뻑뻑 피다 탁탁 던지는 게 찍혀갖고 저기 또 한번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또 저렇게 대한민국은 연예인 선글라스 편지 써야지. 사과문 양식 다운 템플릿이 있잖아요. 나 정말 안녕하세요. 편지 진짜. 심려를 끼치게 돼요. 이렇게 삐뚤삐뚤 해야 됩니다. 너무 똑바로 쓰면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잘 쓰면 안 돼요, 저거. 예, 그럼요. 삐뚤삐뚤. 잘 쓰면 너 이렇게 글씨도 잘 쓸 수 있는 놈이 그런 짓을 해? 이렇게 돼.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공부 못하는 애처럼 보여야 돼. 그래가지고 원래 내가 원래 모자라서 그런 것처럼. 그럼 오타도 몇 개 넣으면 더 좋겠다. 예, 약간 글자도 틀리고. 겸어이희 막 이렇게. 저기 겸허희. 겸허이 맞지 않아요? 겸허희. 네네 좋습니다. 네. 예. 이렇게 겸허이가 맞나? 맞지 않나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맞네. 예, 저기 갑자기 보면 또 헷갈립니다. 모든 순간을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그거 읽으세요. 아니 나 저거 읽는 거 요새 재미 붙였어요. 어제 그 무슨 어떤 아줌마가 쓴 글 읽고 너무 재미 붙여가지고 뭐 읽으셨어요? 이혼하려고 하는 남자랑 같이 사는 여자 하나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 제일 유명한 상간녀. 뭐지 알듯 말듯 그룹 재벌. 네, 그분이 LA에서 뭐 이렇게 자기 힘들게 딸과 아들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글 정말 그렇게 썼어요. 뭐 정말 단 한 대목도 안 웃기지 않은 저 어제 그래서 그 말을 처음 알았어요. 보급병신체란 말을. 보급병신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네 들어봤죠. 나 그걸 몰랐어. 보급병신체. 그러니까 바다가 좀 들어간. 엄청나죠. 그분 그 얘기 저는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이리저리. 그래서 여기 지금 어제 너무 재밌었다고 막 그러는 게. 사과문은 유명한 사람 한두 번씩은 다 써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내주신 질타와 충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연기로 아니면 노래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다음 뉴스도 되게 재밌는데 경찰도 담배를 던져요. 경찰복 입고. 이건 이제 한문철에 나오는 담배 꽁초 투기 영상들도 엄청 재밌습니다. 보면. 아니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뭐 할 말이 블랙박스 때문에 다 찍혀. 누가 저걸 찍은 게 아니야. 블랙박스에 다 찍힌 거야. 옛날에 올림픽 때로 차 막힐 때 보면 중앙분리대 양쪽이 다 담배 산이에요. 참. 그렇지 않아요, 그거? 놓고 가는 거지. 차에다가 뭘 나왔자. 그나마 많이 낮은 거예요, 지금. 하도 블랙박스가 발달돼갖고. KCCTV 때문에. 근데 진짜 이거 왜 이렇게들 담배를 던지고 싶을까, 한국인들은. 네, 오늘 여기까지가 일단 매너 이야기였습니다. 국제 매너 이야기. 지금 되게 시끄럽습니다, 일본이. 이건 뭐예요? 기모노 유래. 다음 뉴스 갈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토막 상식으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거 하도 재밌네. 답답해서 일본 여인들의 기모노 유래라고 한국에서 많이 언급되는 글입니다. 맨날 기모노 유래가 그거 아니에요? 아시죠? 아니 이거 항상 하는 얘기가 기모노가 언제든지 이거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불을 싸들고 집어 다니는 그 베개도 있고 베개하고 이불이다. 그거 하나 가져와 얘네들은 그냥 늘 그런 애들이다. 그렇게 요 상식 유래잖아. 요거 유래라고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일단 요 유래가 굉장히 그럴싸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처다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전장에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남자도 없고 애도 안 태어나고 안 되겠다. 너네 항상 외출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여자 하고 당겨. 이불을 싸고 베개는 등에 달고. 그리고 빤스 입지마. 빤스도 노팬티.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게 마구마구 해라.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는 옷을 만들어서 그게 기모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여자든 바로 수태시킬 특권이 주어졌대요. 군인들한테는. 그렇죠. 그냥 무조건입니다. 특권입니다. 권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많은 애들이 태어났고 그래서 기억을 더듬더듬 해갖고 애 이름을 뭘로 짓까 하다가 그 동네, 그 지역, 그 지형의 이름을 따서 했던데. 그래서 일본인들의 나무밑. 그래서 기노시타는 나무밑. 야마모토는 산 중간. 그렇게 되는 거죠. 다케다는 대나무밭. 이거 우리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죠. 야마노는 산 들판.
그냥 들판 카와 이러면 개천에서 했구나. 아. 그러니까 일본인의 성을 보면 너네 조상이 어디서 해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럼 많이 하죠. 많이 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네. 당연히 저 말 엄청 많이 했어요. 너무 심해요. 아, 이거 이제 당연히 그런 줄 알아. 네, 많이들 이렇게 알고 있죠. 성씨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건 맞아요. 10만 개거든. 이게 두 자를 가지고 만드니까.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막 하니까 그게 네. 다 성이 되는 바람에 네. 성이 너무 많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네. 성이 많긴 한데 네. 대표적으로 쓰이는 건 한 10손가락 안에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게 맨날 듣는 사또, 스즈키, 다카하시, 다나카 이런 게 다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성들이죠. 저기도 많이 쓰는 성들이 많이 쓰네요. 야마모토, 나카무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많이 듣는 성이 많이 듣는 네. 성이지. 그리고 여기 쏠림 현상이 되게 많다 여기도. 네. 그 10위권 안에 100만 명이나 되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여기 네. 오비입니다. 오비. 오비가 뭔가 하면은 기모노를 입을 때 중간에 하는 이 두툼한 허리띠 있잖아요. 그걸 오비라 그래요. 네. 그래서 저게 베개가 아니에요. 허리띠예요. 허리띠. 근데 등 뒤에 짊어진 건 뭐? 예, 저기 뭔가 하면 왜 저렇게 부풀어 있나 하면 네. 원래는 허리띠 하나였는데 네. 저거를 옛날에 가부키라는 게 유행하면서 1700년대 일본에 가부키 붐이 일어나요. 네. 그런데 가부키 무대에서 가부키가 얼굴 하얗게 칠하고 하고 이렇게 그걸 하는 거를 하고 이런. 감히 여자는 할 수 없어요. 남자들이 하는 거. 예, 남자들이 네. 다 배웁니다. 가부키 네, 배우면. 가부키 그래서 배우면. 얼굴 하얗게 칠하고 여자 역할을 맡고 화장한 그 남자가 더 이 옷을 더 여성스럽고 예뻐 보이기 위해서 나 여자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 여자야. 하고 티를 내려고 저 뒤에 있는 오비를 부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비를 더 화려하게 무늬를 넣고 더 크게 부풀리고 나중에 나비 매듭이에요. 매듭. 그 매듭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게 뒤에가 저렇게 되니까 일본 여자들도 가부키를 보다가 저거 예쁘네. 자기들도 만들어서 똑같이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700년대 이후에 유행을 타고 저 뒤가 부풀면서 기모노의 지금 형식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전에 죽었잖아요. 1598년이죠. 98년. 오, 정확하게 아시네요. 92년에 그 임진왜란 일으키고 맞습니다. 끝날 때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보시면 이 유래를 제가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음. 기원전은 저렇게 단순한 옷이었대요. 근데 고훈 시대인 저 250년 요때 진짜 신라 시대 때 이때 얘네들 옷이 저렇게 약간 신라 비슷하게 변합니다. 신라랑 비슷한데요? 백제 약간 신라 고각으로. 백제랑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좀 백제 문화가 좀 전해진 게 아니냐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를 맞아서 중국의 영향이 세게 들어오면서 저런 식의 그렇죠. 입는 거예요. 예, 저런 옷 입고 있죠. 지금 일본, 형태랑 많이 달라요. 중국식이에요. 예. 머리도 그렇고. 예. 그러다가 이게 가마쿠라 전국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본인들의 스타일로 바뀌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다음에 에도 시대 이후에 비로소 1600년대 이후에 비로소 지금의 형태인 기모노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1500년대에 죽고 없죠. 그러니까 에도 시대는 이미 토요토미 히데요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끝났죠. 없는 거죠. 네, 그 후에 이렇게 발전돼서 지금의 메이지 시대 때는 아예 다 유행을 하면서 다 입은 거거든요. 가부키 이후로. 가부키가 한창 됐던 게 1700년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낭설이 얼마나 황당한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자 역할을 한 남자들. 남자들이 여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화장도 더 세게 하고 그러다가 뒤도 더 부풀렸다. 더 화려하게. 그래서 에도 시대는 1603년부터. 여기 팩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복에 대한 기모노에 기모노에 대한 얘기였고 이 기모노를 왜 까냐 보면은 결국은 기모노는 천한 거고 한복은 우수한 거다. 이 구도를 만들려고 그러는 기모노는 거거든요. 안에 근데 내일 안 입어요? 사실 입어요. 이게 위에 세 겹을 더 두르기 때문에 입든 안 입든 그런 라인이 보이지도 않고 다 덮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 입습니다. 근데 저런 낭설이 있어요. 그게 입는 걸로 아는데. 다 입습니다, 다. 예. 그리고 그게 입고 벗는 것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너무 옷이 굉장히 무겁고 힘든 걸로 알아. 거추장스럽고 걷기도 힘드는데 네. 그만큼 격식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 데서나 즉석에서 훌러덩 이불로 썼다는 거는 기모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 모르죠, 너무. 유가따하고 헷갈려요. 유가따라고 목욕할 때 입는 옷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렇게 맞아요. 생겼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건 그냥 이렇게 훌렁 벗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정식 기모노는 네.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이게 복잡합니다. 유가따야. 이게 네, 유가따인데. 유카타입니다. 네, 유카타는 유카타. 네, 저거는 욕의예요. 저건 욕의.
유잖아. 유. 네. 그 온천 가면 써 있는. 네. 저건 목욕할 때 입는 옷이에요. 목욕할 때 입는 옷이에요. 저건 그냥 훌렁 벗는 옷이에요. 저 정도 입고 나서 네. 동네 마을 온천 축제 같은 데 가죠. 왔다 갔다 해요. 네, 부채 하나 들고. 네. 예, 그럴 때 축제 때 입는 정도의 느낌이지. 저건 기모노가 아니에요. 기모노랑은 많이 다르죠. 기모노는 굉장히 격식을 복잡하고 가진. 고급스러운 옷이라서 네. 그야말로 진짜 혼자 못 입는. 맞아요. 네, 혼자 입는. 왜냐면 이걸 두를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못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네. 한복을 갖다가 여자 한복 이렇게 부풀어 있다고 저거는 조선인들이 저 여자 치마 속에 쏙쏙 들어가서 남자들이 숨어 다니느라고 저기 크게 부풀려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한복이 이렇게 부풀는 거는 남자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 숨으려고 그랬다. 네, 그런 아주 천한 옷이고 맨날 이상한 거 애 낳으려고 그랬다. 이런 소문을 일본인들이 만들어서 말한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화나는 일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저런 거에 안 속았으면 좋겠고 일본 이름도 다 메이지 시대에 지어진 겁니다.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되게 높은 성이 사람들 없었죠. 네, 성이 없었고 그 성이 그냥 그때 만들어졌어요. 개똥이었어요. 네, 아, 일본도 똑같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제 가서 다 자기들이 모여서 우린 뭘로 할까 하다가 자기가 사는 동네 같은 걸 따서 성을 만든 거예요. 네. 왜냐면 그 동네에 집성촌 같이 모여 사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다 그렇게 자연지명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왜곡을 하면 어떡해요? 그거하고 네. 저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제 토막 상식까지 일본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네, 최근 뉴스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다음 달에 도쿄도지사 선거가 있는데 여자 둘이서 맞붙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일본에서 뉴스인데 오. 기존에도 여성 시장이고 또 새로운 여성 시장 도지사가 또 도전을 해서 둘이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은 남녀 평등이 우리보다 낮은 118이다. 전 세계 146개 나라 중에 최하위권인 118이다. 형편없는 남녀 평등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여자끼리 도지사를 놓고 싸우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우리나라 뉴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105위인데 94위로 올랐다. 이게 한국의 뉴스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왜 가져왔냐면 지금 이게 어쨌든 화제의 두 명의 대결인데 그것보다 남녀평등 118이라서 너무 슬픈 나라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남녀평등 1위, 2위 위로 올라가면 무슨 나라가 있냐? 1위가 어디예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 1등이 아이슬란드. 네. 2등이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까지 좋아요. 스웨덴까지는 예상대로. 근데 바로 6위에 르완다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니카라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미비아, 아일랜드 위에도 있지 않아요? 다르고 아이슬란드. 또 다르구나. 그 다음에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남녀 평등이 많이 잘 된 니카라과에 우리가 너무 부럽고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르완다는 내전하는 나라 아닌가요? 르완다 어디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니에요?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어디쯤 있는 나라예요? 몰라. 맨날 싸우고 죽고 하는데 아니에요? 르완다 내전 소리는 들어봤는데 그거 말고는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어디 대충 아프리카에서도 그래도 좀 큰 나라 같으면 그렇죠. 대충 북쪽인지 남쪽인지 중부인지는 알겠는데 르완다는 진짜 어디쯤 붙었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남녀 평등 세계 6위 르완다에 살래 아니면 세계 118위 일본에 가서 살래? 골라보라고. 여자들 보고. 네네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보면 한국 주변에 뭐가 진짜 있죠? 르완다를 알 수가 없겠네. 저기 뭔가요? 저기서 전혀 아프리카 모르겠습니다. 제일 한가운데 딱 처박혀 있네. 아이고 바다도 없구나. 세상에. 저기가 5위야? 근데 무슨 6위. 기준으로 5위예요? 저기 무슨 국제 무슨 포럼 다보스 포럼 스위스 어쩌고 거기서 뽑은 거래요. 저 월드 이코노미 네네네. 포럼. 근데 우리나라 주변을 보시면 한국이 105위거든요. 근데 그 위에 다음 이미지 보시면 세네갈, 부탄, 말레이시아, 체코, 가나, 헝가리, 그다음에 모리셔스. 마투리우스, 모리셔스. 모리셔스구나. 아제르바이잔. 예, 그다음에 브루나이, 그다음에 티모르. 자,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은 나라 좋은 나라냐고. 또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티모르도 레스테가 붙은 거니까 동티모르네.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나라네. 나라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우리보다 남녀 평등 지수가 높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밑에 부르키나파소, 바누아투.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우리가 하는 상식 중에 선입관 중에 성평등이 되게 낮고 여자로서 힘든 나라다. 성평등 지수가 형편없고 남녀가 막 남성 우월주의 막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 이 말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일본 여성은 일본 남성이 누리는 권리와 보호의 72.5%만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84.9%인데 어떻게 여자가 72%밖에 못 누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72%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닌데 저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숫자로. 저는 저건 무슨 연구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참 뭐 그런 네. 거예요. 남자 저 높은 사람들 고위직에 이게 몇 왜 여자가 명이냐. 몇 명 있냐. 예, 그런 거 그런 따지는 식으로 거예요. 따지는 예, 거죠. 그래서 아이고 별로 없네. 예. 남자가 누리는 거 못 누리네. 아이고 성평등 형편없구나. 일본은 후진 나라.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보다 조금 난 수준이네. 우리도 갈 길이 멀어. 이렇게 계속 경향신문 등등에서 이런 뉴스들을 내요. 그래서 한국 일본 뉴스는 왜 일본은 여자력을 높이려고 하는 걸까? 일본 여자들은 그거 여성다워지려 하는 거 저거 슬픈 거다. 불쌍한 거다. 일본 남녀 평등 순위 더 떨어져서 역대 최하위. 선진국 중엔 꼴찌다. 여성 장관 한 명으로 정치 부분이 특히 저조하다. 이런 게 저는 아무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정치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성별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미지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마지막에 가져온 네. 건데 한국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다라는 말을 저는 단호히 반대하고 싶어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분위기야말로 진짜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성평등을 이루면 출산율이 네.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성평등은 과거보다 나아졌어 못해졌어를 물어보면 네. 과거보단 나아졌지라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왜냐면 옛날에는 애 엄청 많이 낳잖아요. 10명씩 10명씩 낳잖아요. 하나 낳는 이유가 뭔데? 이게 설명이 바로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런 답답한 거짓말에 좀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때 10명, 9명, 저희 땐 서너 명. 근데 지금은 한 명이잖아요. 많으면 2명. 그게 낮아지고 있는 동안 여성의 인권은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거기서 원인을 찾아야죠. 이 점점 비대해지고 올라가는 여가부의 권력과 여성 인권이야말로 저출생의 원인이구나를 정확하게 수치로 막 다 말해주고 있는데 저걸 저렇게 거꾸로 말을 하니까 기가 막혀서 마지막에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은 그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이거 좀 이제 얘기하기 뭐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네. 저출산율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거는 문맹률이에요. 문맹률. 네. 그건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건데, 유럽유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에서 그 시진핑도 그걸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여자들 교육 그만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너무 차갑고, 너무 심하죠. 네. 너무 심하죠. 여성 문맹률이에요. 정확하게 여성 말하면 남성 문맹률이 아니라 여성 문맹률, 여성의 리터러시 그거하고 출산율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너무 현실적이라서 제가 놀라겠는데 저는 너무 보통 현실적이에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네. 저는 여성의 자아실현율과 비슷하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더 냉정하게 말하면 내려가다 보면 문맹률까지 나오는 건데. 아니 그게 가장 정확해요. 인도가 이제 아주 다양한 사회가 공존하는 데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네. 인도에서 그 여성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성의 문맹률을 90몇 %까지 끌어올리니까 출산율이 제일 떨어져요. 그 지역이 일찍부터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여성 문맹률을 최대한으로 여성 문해율이죠. 문맹률이 아니라 문해율을 최대한 끌어올렸더니 애들 낳는 비율이 확 떨어졌다. 여자들이 바빠진 거죠. 여자들이 애를 낳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생각이 많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도 출산율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고 네. 아니, 중국도 그렇게 뭐 한 자녀 낳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게 다 소용없이 여자들이 공부하니까 다 떨어져 버려요. 다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아니 지금 사실 그 뭐 미국이 1.3이니 1.8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다 그 이민자들이 히스패닉들 그러면 네. 그 데이터를 안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냉정하게 보면 히스패닉 밑에 좀 하위 계층에서 다 낳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 백인들은 냉정하게 나누면요. 백인들 유럽에 있는 백인들 이 그 일본에서의 그
잘 사는 사람, 대부분. 웬만한 사람 네. 중산층 이상 우리나라 네, 안 나네요. 다 0.7이에요. 네. 다 0.7입니다. 우리가 뭐 0.7이라고 해서 우리만 특별히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다 0.7인데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는 이민자들 숫자가 늘어나서 유럽도 백인들은 해요. 근데 무슬림들이나 저 뭐 시리아 뭐 여기서 난민들 들어와가지고 그 숫자가 늘면서 숫자가 좀 올라. 프랑스가 지금 1.3으로 회복됐다 그러죠? 백인들이 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는 지금 흑인들. 헌법이 헌법상 네. 그러니까 그 아예 네. 흑인 숫자를 파악을 못하게 금지를 해버렸어요. 에? 2010 몇 년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의 흑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몰라요? 못해. 몰라요. 문제 의식을 못 갖게 해버리는 거네요. 아예. 그걸 근데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2018년하고 2022년에 그 프랑스 월드컵 팀에 다 까매요 다. 2018년에는 어. 골키퍼 한 명은 그래도 하였었거든요. 아. 2022년에는 다 까매. 다 까매졌죠. 다 까매졌어요. 지금 다 까매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둘이 경기를 하는데 아르헨티나는 다 하얗고 프랑스 다 까매. 이게 프랑스 팀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프랑스 이거 아르헨티나는 다 하얘. 우리 잘 알죠, 저. 왜냐면 아르헨티나 97% 백인 거거든. 되게 아이러니하다. 골 때려요, 골 때려. 그러면 결국은 프랑스는 지금 숫자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네. 파악하기 전까지가 12%인가까지 올라갔었어요. 12%. 네, 흑인이 지금 한 20% 갔다고. 20% 넘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도 파리 가보면 네. 딱 그 시내 말고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새까맣거든요. 마르세유도 딱 그 시내, 마르세유는 시내도 까매. 네, 완전 까맣고. 그러니까 대도시는 다 까매요. 그럼 거기도 아무래도 어두울수록 좀 하위층인가요? 그러겠죠. 그럼요. 그러겠죠. 뭐 완전 슬럼이죠. 그럼 이대로 계속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흑인뿐만이 아니라 또 그러고 무슬림들도 엄청 네. 넘어오니까 이게 뭐 미래가 없다. 흑인과 무슬림 비율이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아메리칸 흑인들은 더 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어. 미국으로 건너오질 않으니까 아메리칸 흑인 비율은 13%에서 고정돼 있거든요. 네. 더 늘지 않아요. 아메리칸 흑인들이 애를 특별히 많이 낳지도 않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메리칸은 히스패닉이 팍 늘어가지고 지금 17% 이상 돼가지고 아메리칸 흑인이 저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13, 14에서 딱 멈췄는데 네. 히스패닉은 계속 늘어서 지금 17 이상 돼가지고 확 늘었고 아시아는 한 5%에서 딱 멈춰 있는데 그렇게 되는데 유럽은 프랑스는 뭐 원래 그 식민 국가였던 나라들에서 계속 넘어오니까 계속 올라오잖아요. 계속 난민들 다 올라오니까. 들어가잖아요 지금. 계속 넘어오니까 여기 지금 흑르세유, 아프랑카, 아 진짜 예, 그렇게 불려요? 예, 그런 정도로 흑랑 시골만 백인이고 도시는 어. 다 흑인이다. 그럴 정도로. 진짜 저 미국도 뉴욕이나 필라델피아나 도심으로 가니까 예, 다 깜깜하고 깜깜하죠. 네. 예. 그리고 대도시는. 시골에 가면은 뭔가 기획된 아주 부자 동네들이 있고 거긴 다 하얗고 예, 또 깨끗해요. 거기는 끝내주죠. 근데 도시는 막 바선생 다니고 쥐 다니고 예. 뭐 엉망진창인데 거기 와서 다 누워 있고 아무래도 그런 데가 먹을 것도 많이 생기니까 다 오나 봐요 하위층들이. 근데 지금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구도가 되겠네. 우리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우리도 네. 그 다문화 가정 비율이 아 제일 낮은 데가 그렇죠. 제일 낮은 데가 자네 부모 전라도 사람인가? 아니에요. 저 엄청난 명장면이죠. 대한민국 저 다큐 영상의 한 획을 그리는 명대사죠. 진짜. 뭐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오늘 네. 한국인 출입 금지 여기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네. 뱅뱅뱅 돌아서 결국 다양한 얘기까지 네. 갔습니다. 출산율까지. 네, 출산율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